그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은 다시 뛰는 것 같았다.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는 내 마음에 나조차도 놀라웠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시 시작됐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였다. 나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설마, 아니겠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걸음걸이, 그 어깨의 각도,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떤 것들은 절대 잊히지 않는 법이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민준이었다. 영희 씨? 그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사이에 두꺼운 벽처럼 놓여 있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늙었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저 주름진 손을 한때는 꼭 잡았었는데, 저 입술에 한때는 입을 맞췄었는데,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살았어요. 선생님 일하면서요. 아, 그래요. 영희 씨 꿈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내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는 20대 초반에 만났다. 대학교 동아리에서였다. 그때는 모든 것이 찬란했다.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고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만났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고 미래를 함께 그렸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준의 집안은 전통적인 가문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완강히 반대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속으로 생각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는 너무 어렸고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다. 민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였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고 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영희 씨. 나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약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놓아줬다. 헤어진 후 나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일에 몰두하며 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즐거웠지만 밤이 되면 늘 공허함이 찾아왔다. 몇 번의 소개팅도 있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람만큼 내 마음을 울린 사람은 없었어.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마음에 없는 사람과 살 수는 없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다. 그래서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순수했다. 특히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사회복지사와 친해졌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25살의 수진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따뜻했다. 나는 그 아이가 마치 내 딸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오늘 아이들이 선생님 오신다고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공원 벤치에 앉아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그에게 물었다. 민준 씨는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결혼했어요.
가족들이 정해준 사람과요. 역시 그랬구나. 속으로 생각했지만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나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이제는 자유로운 몸인 거네. 속으로 생각하고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60대가 넘은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25이 됐죠. 민준이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진이? 네? 영희 씨가 제 딸을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보니 내가 봉사하던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민준의 딸이었던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민준과 나는 가끔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우리는 지난 40년간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눴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딸 수진을 낳고 키우면서 나름대로 평온한 생활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행복하지는 않았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나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영희 씨, 영희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천천히 내 손을 향해 다가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사랑의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에 닿기 직전 그는 손을 거두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아내한테 미안하고 수진이한테도 미안해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이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착하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나는 그를 억지로 붙잡을 수 없었다. 그가 스스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 후로 민주는 연락을 뜸하게 했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짧은 안부만 물어왔다. 나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해했다. 그에게는 정리해야 할 감정들이 많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게 끝인지도 몰라. 속으로 생각하며 체념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공원 벤치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던 중 수진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센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와 아시는 사이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세요.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사진을 보시더니 선생님을 아시냐고 물으셔서요. 그랬구나. 아버지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하실 때요. 표정이 너무 달라지세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선생님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어떤 사이셨나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숨길 수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20대에 사랑했던 이야기,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 수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뭐라고?
아버지가 요즘 계속 저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자신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게 괜찮은 일이냐고. 그 사람이 딸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는 뜻이었다. 수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정말 그냥 사람만 계신 것 같았어요. 웃음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달라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도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는 거.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만 하며 살면 안 된다고.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너무 좋고 저한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속으로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괜찮다고. 나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수진도 함께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희 씨,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쟁이였죠. 수진이가 저한테 야단쳤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자꾸 과거에만 붙들려 있냐고,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희 씨,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내한테도 수진이한테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공원에서요. 그래요. 다음 날 나는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벤치에는 이미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코스모스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그가 꽃다발을 내게 건넸다. 늦었지만 받아줄 수 있어요? 나는 꽃다발을 받았다. 40년 만에 받는 꽃다발이었다. 영희 씨,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미안함보다 크다는 걸,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거두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이게 맞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이제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영희 씨는 그동안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게 해줄게요. 내가 늙었지만 나도 늙었어요. 우리 둘 다 늙었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백발이 성성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공원을 산책하고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편안한 감정이 있었다. 수지는 우리를 진심으로 응원해줬다. 가끔씩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수지는 나를 이모라고 불렀다. 나는 그 호칭이 좋았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처럼 느껴져. 속으로 생각하며 행복했다. 나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수진이 직접 요리한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는 이모죠. 이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저는 이모를 롤모델로 삼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모가 보여주셨으니까요. 나는 그동안 내 선택이 옳았는지 늘 의문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것, 혼자 산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빠 그리고 이모.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민준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는 정말 괜찮은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관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영희 씨. 네? 나 영희 씨 좋아해요. 40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요. 계속 좋아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꼭 껴안았다. 60대의 포옹이었지만 20대 못지않게 따뜻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도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40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수진이 센터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모 이거요. 저희 아빠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준의 손글씨였다. 영희 씨께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편지라니 우습죠? 하지만 문자나 전화보다는 이게 더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요. 영희 씨를 다시 만난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수진이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 씨에게도. 하지만 이제는 배웠습니다. 늦었지만요. 영희 씨,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합시다.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함께 있어요. 사랑합니다. 민준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수진이 내 어깨를 토닥여줬다. 이게 사랑이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60대의 사랑은 20대의 사랑과는 달랐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소중했다. 그날 저녁 민준과 나는 다시 공원에서 만났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손을 꼭 잡고 영희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들 이제라도 가보는 거예요. 좋아요. 가요.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몇 주 후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20대 때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곳이었다. 여기가 그곳이에요? 응. 40년 전에 약속했던 곳.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서둘 필요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비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밤에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아름다웠다. 영희 씨, 후회 없어요? 뭐가요? 나를 다시 만난 거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오히려 다시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로 그래. 속으로 생각하며 확신했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진이 말했다. 이모 그리고 아빠.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제가 곧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승진이에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를 떠나는 게 아쉬워요. 괜찮아. 멀어져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속으로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이 떠나기 전날 우리 셋은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아빠, 이모를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당연하지. 이모도 아빠 잘 부탁드려요. 우리 아빠 외롭게 하지 마세요. 걱정 마. 내가 없어도 우리 잘 지낼 거야. 우리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모두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수진을 바라봤다. 내 딸은 아니지만 딸처럼 사랑하는 아이였다. 수진이 떠난 후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민춘이 내게 물었다. 영희 씨, 나랑 같이 살래요? 나는 잠시 놀랐다. 같이 산다고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매일 만나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같이 산다. 속으로 생각하며 고민했다. 60대에 새로운 동거를 시작한다니. 하지만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2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였다. 혹시 수진이 놀러오면 머물 수 있도록. 이사하는 날 수진이 달려왔다. 아빠, 이모, 축하해요. 수진아, 내가 왔구나. 당연히 와야죠. 이런 중요한 날에 수진이 우리를 도와 짐을 정리했다. 저녁에는 함께 배달치킨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밤이 되어 수진이 돌아갔고 민춘과 나만 남았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영희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는요? 나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40년을 기다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이 제때 일어난다고 했던가.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 민준 씨,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여행도 더 가고 싶고 수진이 결혼하면 손주도 봐야죠. 손주라. 영희 씨도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우리 둘 다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테니까. 할머니. 속으로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좋은 의미로. 나는 비록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웃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우리는 함께 계절을 보냈다. 어느 가을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이모,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네, 다음 봄에요. 우리는 수진을 꼭 껴안았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나를 꼭 안아주는 수진이 마치 내 딸처럼 느껴졌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준 수진에게 고마움의 눈물도 함께. 그날 밤 우리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씨, 우리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년? 20년? 아무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 속으로 생각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민춘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화려한 것도 거창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우리는 40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아. 속으로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민준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다. 늦게 시작됐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이야기. 60대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